허리케인 카트리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나 강력한 피해를 줘서 지금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천재지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피해를 준 것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깝게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일단 좀 비껴가는 상황이긴 한데 석유 관련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파괴됐다고 해서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카트리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상차 그리고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중 계절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의뢰의 태풍이 한 번씩 오게 되죠. 올해는 또 태풍도 조금 많지 않겠느냐라는 기상 예보가 이미 발표가 된 가운데 이번 태풍은 조금 그래도 무사히 잘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 미국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는 만큼 실천하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알고 있는 것들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천을 안 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배워볼 수 있을지 원파인넷의 김재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뜨끔뜨끔하면서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고 있는 건데 늘 안 하는 것들만 꼽아서 지금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제 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시장 흐름 읽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돈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냐. 일단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들어가는 거나 자신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험과 시장 경험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식으로 들어와서는 시장에서의 전체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누구냐,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1차 상승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쉴 때 그 다음에 대체하는 종목 또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를 좀 체크를 하라. 그리고 차트상에서 보실 때는 양봉과 음봉 이런 거는 좀 무시를 하시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실 점은 이제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일단 강세 예상자들이 느끼는 탐욕이나 욕심과 그 다음에 약세 예상자들 매도를 쳐놓은 사람들의 공포심에 의한 손절매 물량이 같이 합쳐져서 상승 트렌드가 이어진다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전체 시장 흐름을 읽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관리와 보조지표 활용법이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 그러면 사실 개인들이 하긴 좀 어려운 것,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자산관리라는 무슨 말하고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돈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다 작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물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산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리고 더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로부터도 하나부터 좀 계속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시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1년에도 뭐 360일 이상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매매에 만족하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꼭 장기 투자와 중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나눠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의 자금의 구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장기냐 단기냐 이런 세부적인 구분도 역시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선 그 자산관리 금액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네. 일단 금액을 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일단은 3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하고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6천에서 1억, 그 다음에 1억에서 3억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보시면은 먼저 지금 3천만 원 이하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준을 이제 주식으로만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일단 한 3분의 1 정도씩 나눠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 3개월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크게 말하면 이제 대형주라든지 우량주 쪽으로 좀 약간 쉽게 말하면 묻어두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나머지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옐로우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형주 쪽으로 좀 놔두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500만 원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매매 기간이 일주일에 5일이니까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씩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500만원, 나머지 500만원으로 당일 매매 또는 뭐 데이 트레이딩 또는 뭐 미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큰 액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한 500만원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만 포트를 짜놓으시면은 나머지 2,500만원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대용금으로 잡혀서 실제로 미수를 사용하시면은 한 2,500 정도, 증권사마다는 약간 다르겠지만요. 네. 2,500 정도의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따라서 3,000만원 가지고 한 5,5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묻어두시면서 나머지로 미수를 쓰신다. 또는 만약에 당일 매매가 불가한 뭐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에 같이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그 길게 보는 거 한 3개월로 잡은 이유는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을 볼 때 일단 패턴 같은 게 선물 만기, 그 한 번의 만기까지에 네.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000만 원 이하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3분의 1씩 나누어서 중단기 그리고 아주 초단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에서 10일까지로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한 단계 좀 올라가 보죠. 네. 네. 다음에 이제 3,000만원하고 네. 6,000만원 사이로 좀 나눠를 봤는데요. 이거 나눈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먼저 3,000만원, 6,000만원 사이에서는 일단 먼저 한 20% 정도는 항상 현금을 보유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에 선을 나눴다시피 한 20% 정도는 현금을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나머지 물량을 갖고 계셔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20%를 현금을 보유하고 난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30%는 한 3개월 정도의 보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1개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개를 20%씩 나눠서 이제 5일에서 10일 정도 단기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당일 매매 또는 미수로 해서 매매를 보유를 한다라는 거 하는데,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미수분에 대해서는 당일 청산을 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투자자일 경우에는 현금 매매 20%를 빼고는 액수만 좀 차이 나지 앞서 3,000만 원 이하하고 그 구성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예, 수가 방법은 있겠네요. 맞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액수가 이제 커졌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이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볼까요? 예, 일단 예. 그 3,000하고 6,000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20%를 놔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를 놔두고 나머지 500만 가지고 또 미수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안 시킨 거고 네. 3,000에서 6,000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그 나눌 비중이 있기 때문에 좀 놔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는 이제 6,000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때부터는 약간 자금이 좀 커지기 때문에 좀 세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마찬가지 똑같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네.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요 두 개를 하기 싫으신 분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요 40%를 선물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물 같은 것이 원래 그 생기게 된 원인이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해증을 원래 필요로 했기 때문에 파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시장이라고 하고 선물이 원래 탄생된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물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 요것도 선물 매매 역시 뭐 투자자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3개월까지 쭉 가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 또는 이 선물 매매를 하기 싫으신 분은 20%는 선물 매매, 나는 선물에 자신이 없다.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20%는 선물 매매를 하시고요. 나머지 20%로 지금 워낙 요즘 채권의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채권 또는 적립식 펀드 등으로 해서 간접 투자를 좀 같이 이용하는 거,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를 같이 이용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리스크 좀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액수가 커지면서는 이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이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동시에 작전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지금 구성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곳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반대로 제대로 전략에 맞았을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가 되지만 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한 번 그 손실이 나면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리스크에 대한 해칭으로 안정화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좀 주식 투자를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큰 돈을 번다고
1억으로 야 이게 한 번만 어떻게 좀 잘 돼갖고 상한가 몇 번만 치면은 금방 얼마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아니라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칭의 방법들 전략들은 같이 써나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액수가 커졌습니다. 1억에서 3억 사이의 투자자의 경우는 어떻게 짤까요? 뭐 어떻게 보시면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좀 네. 3억이면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또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졌을 때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앞에는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데 대신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은 일단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어느 정도 보유분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도 날 수가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선물 매매를 하실 때 일단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요. 40%의 금액이 일단 앞서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이제 해칭용을 떠나서 해칭 플러스 수익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포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특히 그 장중에 요즘같이 변동폭이 크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해칭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채권이나 적립식 펀드 등 또는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따른 그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결정력에는 좀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면요. 일단 3억 이상 경우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금액이 커졌고요. 근데 이 방법을 똑같이 1억에서 3억 사이의 투자자분도 같이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뭐 채권이나 MMF 쪽에 워낙 수익률이 떨어져 있지만 네. 그래도 채권 같은 경우 요즘 은행에서 파는 그 후순위채나 이런 쪽에서는 그 복리를 따지면 월 한 3개월에 한 5.7%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후순위채에 넣거나 또는 MMF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파는 수익증권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자가 뭐 한 3.1에서 한 3.3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수시 입출금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율 요즘에 워낙 저금리 기조라고 하다 보니까 이율이 어느 쪽에 높은지 요것도 좀 발빠르게 좀 궁리를 하시면서 그렇죠.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자산 관리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법인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보조지표에 더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보조지표는 보조를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맹신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왜 그걸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차트고 그다음 그 밑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수치상으로 그림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큰 시장을 놓치게 되고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이 워낙 요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고 하고 그다음에 눈높이 정권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하고 일단 지난 12월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일단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거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앞서서 언급된 거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조지표도 마찬가지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 그 선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왜 선물 그렇게 금액이 커지고 할 때 선물을 이용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림이 있는데요. 좀 쉽게 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선물이고요. 오른쪽이 주식인데 일단 주식 1억 원어치를 갖고 있을 때는 10% 상승을 했을 때는 이익이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현금 1억을 모두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한 1,5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10% 상승할 때 1,0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한 6.6배 이상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6.6배나 이런 그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레버리지는 약간 좀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락 효과는 있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못하신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물에 왜 액수가 커지면서 선물을 해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셨지만
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기본부터 간단하게 들어보죠. 예, 일단 이번 주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다음 네. 주에 실전 매매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는데, 일단 이것도 좀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밴드 같은 경우는 딱 3가지 정도의 형태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는 이 3가지 모양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우상향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중심선이고요. 위에 것이 밴드 상단, 밴드 하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우상향할 때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반대로는 우하향할 때 모습이 한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의 모습이 2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옆으로 횡보할 때 중심선이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상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3가지를 벗어나서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3가지 모양만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중심선의 위치가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횡보를 하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추세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밴드 3가지를 했는데 이 밴드 3가지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은 물론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네. 당연히 좀 달라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이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아니면 조정하느냐, 그거를 똑같이 이제 보여준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역시 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의 가격 폭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밴드가 넓냐, 폭이 넓으냐, 아니면 네. 폭이 좁으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중심선이 있는데, 이 상단과 하단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뜻은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그 얘기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서의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그 앞서 보신 밴드 중간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그 다음에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것처럼 이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폭이 이렇게 좁을 때, 그림상으로는 좀 넓어 보이지만 더 작을 수도 네. 있습니다. 좁을 때는 상승 또는 하락이 크다. 따라서 급등락이 예상이 되므로 추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이후에 이제 밴드의 벌어짐이 나옴으로써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 폭이 좁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밴드의 폭이 좁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좁았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후에 나오는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밴드의 폭이 얼마나 좁고 그 기간이 기르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좁아지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 급등이나 급등이라는 그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밴드의 2가지 정도의 얘기를 들어봐서 다른 밴드의 모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밴드 모양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3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밴드 폭이 이제 넓느냐 좁으냐에 따라서 네. 시장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성질하고 그 특성 같은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밴드라는 것이 원래 그 가격 지표로 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격의 상하한 폭을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의 고점이나 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거 역시 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아까 보시는 그 풍선 모양의 밴드, 상단 밴드, 하단 밴드가 되겠고요. 이 중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중심선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옆에 있는 구간에는 조정 구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밴드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네. 구간이 추세 구간인데, 지금은 우하향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요 구간이 바로 그 하락 추세에 대한 되돌림 구간,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이 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큰 수익보다는 짧은 수익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선으로는 그려놨지만 이게 상단 밴드, 하단 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밴드 캔들이 이렇게 밴드를 벗어나는 순간을 이제 벗어났다 또는 이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 밴드를 이렇게 벗어난 것도 마찬가지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바로 이런 이탈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봉이 왔던 거는 이번까지 왔던 이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기 마무리 성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밴드가 벗어난다라면은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또는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밴드라는 것이 원래 그 성질 자체가, 밴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밴드를 벗어나면, 주가가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밴드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성질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밴드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상단 밴드를 벗어나면은 밴드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밴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래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위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밴드를 밖으로 벗어나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밴드 안쪽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는 밴드에서 단기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경우는 이제 그 밴드 일정 구역 안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렇죠.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단기의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지표 활용 가운데서 볼린저 밴드의 성질까지, 성격까지 쭉 살펴봤는데, 어찌 보면 이번 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 이론적인 걸 쭉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네.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말씀드린 기술적 지표가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에 확 들어오고 진짜 네. 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께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거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일단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하여서 단기 매수나 매도 타임 또는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거 말고 다른 보조 지표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 실점 매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법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배울 수 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배운 것 가운데 사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나는 것은 계속 4시간 동안 모든 종목을 한번 보자. 3개월만 하자.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꼭 네. 제발 한 분이라도 한번 네. 해보셨으면 그리고 해보시면은 네. 물론 쳤다라고 특히 한 일주일까지는 대부분들 하세요. 근데 일주일이 네. 지나면은 지겨워서 못하세요. 못하시죠. 전화가 왔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시청자 전화가 왔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그런 방법을 해보시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방송 보시고 한 분이라도 분명히 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린 건 이번 주 강의가 끝나가면서 혹시 잊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못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 다음 주에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가실 때는 그거를 정말로 같이 병행하시는 걸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맞습니다. 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정도 해보시고 만약에 네. 효과가 없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거기에 대응하는 보상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